안녕하세요. 저는 소중한 동생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더는 동생이 곁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동생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묻어둔 채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제 인생을 한번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귀인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만큼 놀랐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려 볼게요. 저희 아빠는 의사셨습니다. 아빠는 작은 내과를 열어 진료를 보셨는데 아빠 병원에 항상 환자가 끊이질 않았어요. 근처에 소아과가 있는데도 아빠 병원에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많았고요. 그만큼 아빠가 진료를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주셨거든요. 괜히 푸념을 길게 늘어놓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도 자식처럼 다정하신 모습에 입소문이 정말 좋게 났었죠. 그런 아빠는 가족 사랑도 최고인 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 저 그리고 제 여동생을 항상 우리 집 꽃들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아껴주셨죠. 아빠 금슬이 정말 좋으셨던 엄마 또한 선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저와 동생은 아주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연년생이던 저와 동생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남들은 자매끼리 많이 다툰다는데 우린 말다툼도 몇 번 없이 정말 사이좋게 자랐죠. 우린 서로 짝사랑과 첫사랑 상담도 하고 다이어트도 함께였어요. 또 둘 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시험 기간엔 같이 방에 틀어박혀 코피 터지게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렇게 행복이 가득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온 건 제가 대학에 가면서부터였어요. 당시 저희 집은 제가 꿈꾸던 약대 합격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피를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바로 약사라는 꿈이었죠. 물론 의사든 간호사든 약사든 머리와 성적이 돼줘야 가능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약대생이 되어 구름 위를 날고 있었는데요. 그만 제 동생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야, 민영아, 너 괜찮아? 아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언니. 언제부턴가 동생은 아침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군요. 속도 울렁거린다더니 토까지 하더라고요. 당시 동생은 고3이 되며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이제 수능이 1년도 안 남았다면서요. 제가 약사를 꿈꿨던 것처럼 동생은 의사를 꿈꿨었기에 더더욱 공부에 목을 매야 했던 겁니다. 아빠는 동생이 긴장성 편두통에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도 함께 온 것 같다고 말하며 동생을 병원으로 불러 약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공부를 좀 줄이고 잠을 잘 자라고 말씀하셨죠. 엄마에게도 동생 음식엔 한동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셨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럴 수 있어. 너 같은 경우 많이 봤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프고 토하는 건 좀 찜찜하네. 약 먹고도 계속 반복되면 바로 큰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이런 거 미루면 안 돼. 그렇게 우선 상태를 지켜보던 와중 동생의 성격까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하고 착한 애가 짜증이 늘고 말투가 뾰족뾰족해졌어요.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전화 엄마에게 신경질을 내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얼마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세영아, 엄마 민영이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해서 병원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수업 끝나면 병원으로 바로 와. 동생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옮겨진 동생은 검사를 받았고 그때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이후 더 큰 병원으로 전원된 동생은 교모 세포종이라는 일종의 뇌종양 판정을 받고 말았죠. 아빠는 동생의 초기 증상이 너무 흔해 처음부터 뇌종양을 1순위로 두고 판단하기는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여 경과를 보되 반복되면 It's a 큰 병원에서 lifesaver, 검사를 though, 받자고 especially for 하셨는데 driving and stuff. 그 반복을 기다릴 틈도 없이 I can 동생이 read just 쓰러졌던 fine. 겁니다. Okay, 2 + 2 is 6. 아빠는 스스로를 자책하셨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딸 자식 어디가 I 아픈지도 do it all the 모르고 time now. It's 그냥 just a 약이나 habit to turn 주다니. it on. 난 의사 Right? 자격 You can use 실격이야. AirPods with it. You know, don't have 민영아 to be rated as stream phone.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Not as stream phone, but your other phone, 아빠 you know. 이게 왜 아빠 잘못이에요. Honestly, just makes life 그러지 fucking 마세요. 그래 여보, 교수님도 충분히 놓칠 수 있었다고 하셨잖아. 우리 민영이 잘 이겨낼 거야. 엄마 제가 위로했지만 아빠는 계속 동생에게 죄책감을 가지셨습니다. 동생은 수술을 받았고 퇴원 후엔 통원으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I'm just getting 컨디션이 over it. 나빠졌을 땐 잠깐씩 입원도 해야 I went 했고요. scalloping all winter, so I didn't 저희 take out 가족은 like 그렇게 a lot of the 무사히 winter stuff. 동생이 You can get it 회복되기만을 switched 기도를 back over for 했습니다. lobster and I'm 하지만 hoping 어느 순간부터 in a couple of weeks 동생은 또다시 두통을 호소했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민영아, 민영아, 엄마, 아빠, 민영이가 의식이 없어요. 구급차요, tomorrow, 빨리요. I'm thinking about tomorrow. We're gonna get decreased. 동생은 심할 때 말이 꼬이고 정신이 흐려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날도 있었네요.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동생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결국 검사에서 뚜렷한 재발 소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상태가 너무 나빠졌던 동생은 더 이상 공격적인 치료를 버티기도 어려운 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담당 교수님은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 고통 완화를 중심으로 두고 치료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아빠 무너지듯 흐느끼셨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 민영이 정말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빠는 그 말이 조심스러운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교수님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하고 단호하게 부정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편안한 마지막을 위해 호스피스 병원이 아닌 집으로 옮겨지길 택했습니다. 병원 너무 답답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도 계셨고 다행히 집으로도 의료 지원이 왔는데 동생은 집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네요. 아빠는 그때부터 잠시 병원 문까지 닫고 엄마와 함께 동생 곁을 지키셨죠. 어느 날 아빠가 흐느끼며 엄마에게 하시는 말을 우연히 듣고 저도 숨죽여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이렇게 같이 할 시간이 짧을 줄 알았다면 더 행복하게 해줄 걸. 평소에 여행도 더 많이 데리고 다니고 사랑한다고도 더 많이 해줄 걸. 의사인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 의사인데도 난 딸조차 살릴 수가 없어. 유명한 교수님도 못한 일이야. 당신이 자책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 민영이한테 충분히 사랑 많이 줬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애랑 더 시간 보낸다고 병원도 안 나가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계속 슬퍼하지만 말고 민영이가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다 해주자.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 남게. 언니인 저도 이렇게 슬픈데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동생의 불행은 가족 모두의 비극이었죠. 안 돼, 민영아. 하루만 더 살자. 아가. 동생은 집으로 돌아온 뒤 딱 석 달을 살았습니다. 동생은 20살이 된 지 딱 27일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동생은 제대로 꽃다운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 저희 가족은 지옥 속을 살았습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에 전 다음 학기를 쉬었어요. 엄마도 방에 누워 매일 눈물바람이었고 아빤 계속 병원 문을 열지 못하고 자책하셨죠. 딸도 못 지킨 의사가 무슨 남을 고쳐준다고. 난 의사 자격도 없어. 처음부터 자책감이 심했던 아빤 끝내 나쁜 선택까지 하려고 하셨더군요. 다행히 일찍 엄마에게 발견되어 무사하셨지만 그 일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엄마 전 원망하듯 오열하며 말했어요. 슬퍼하는 건 슬퍼하더라도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영이 보내고 당신까지 그렇게 가면 남은 나라 세연인
남은 Sit. 가족을 He's a 생각해야지. good girl. Look at the camera. 아빠까지 그렇게 가시면 저랑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Come on. 민영이 Come on. 하나만으로도 You 이렇게 ain't coming with 슬픈데 me. 아빠까지 가면 우리라고 살 수 있었겠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다신. 진짜 그럼 하늘 가서도 아빠 안 볼 거예요. 미안하다 세영아. 미안해 여보. 우리 민영이 하늘에서 혼자 무서울까 봐. 그래서 그랬어. 나만 생각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 살자. 기왕 살아야 하는 거 남은 우리끼리 힘내주면서 다시 살아보자.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가장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라도 내가 다시 정신 차릴게. 엄만 힘을 내어 다시 집을 밥 짓는 냄새로 메우셨고 저도 조금씩 밖에 나가며 복학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다시 병원 문을 여셨죠.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 저녁에 집에서 만나면 우린 조금씩 웃으며 일상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동생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그럴 땐 쓰게 웃으며 그냥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떤 마음일지 그 순간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서로가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동생을 가슴에 묻고 저희 가족은 다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열심히 공부해 졸업 후 약사가 됐고 아빠는 새 건물로 병원을 옮겨 계속 환자를 보셨어요. 엄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헛헛하다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뒤 부동산을 차리셨고요. 이전과 변한 건 저희 가족 모두가 계속 바쁘게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동생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안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주말엔 봉사도 자주 다녔습니다. 아빠 전 의료봉사를 하러도 많이 다녔고 엄마 함께 갈 땐 보육원이나 급식 봉사도 다니곤 했죠. 또 전 강아지를 좋아해 유기견 봉사도 종종 다니곤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봉사라면 제 안의 아픔도 좀 치유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Tyler, look at 그렇게 this 시간이 흘러 전 32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 세영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 한번 하실래요? What happened? 동네도 가까우니까 그냥 편하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Back on his lawn, tear it up. 그 사람이 바로 제 사연의 중요 인물인 제 남자친구였어요. He does take good care of that boat. 남자친구와는 유기견 봉사를 하다 인연이 되었죠. Husband 남자친구 수의사였지만 many years ago. 보호소에서 수의사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단 그냥 저처럼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나르고 견사 청소를 하고 겁먹은 애들 앞에 조용히 앉아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물에게도 배려해 줄 줄 아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얼굴이 있고 대화의 물꼬도 트이며 우린 조금씩 친해졌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신기한 사실은 남자친구와 저희 집이 걸어서 20분, 한 25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동네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린 얼마 뒤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했죠. 저 얘기 좀 봐. 옷 귀여운 거 입었다. 아이 좋아해 형진 씨? 아이 그럼 결혼하면 못해도 하나는 꼭 낳고 싶어. 세영이 너 닮은 예쁜 딸이면 더 좋겠다. 나 그럼 완전 딸바보 아빠 이야기인데. 나 원래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 남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아이도 좋아하는 모습에 결혼하면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린 2년의 연애 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인사시켰어요. 아유, 펀치란 청년이 똑똑하기도 했나 보다. 수의사라고? 그래, 병원 어디 있어? 여기선 좀 멀어요. 그 동네가 임대료가 좀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차로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봤자 금방이네. 우린 내 알레르기 때문에 걔는 못 키우는데 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키워.
이름 I go to work 알려주면 and I 소문 actually 내줄게. enjoy it. You know, I have fun. 할인 같은 거 But, like, 바라는 거 아니고 then there's other people 우리 that 예비 go 사이 to 좀 work 팍팍 밀어주려고. freaking miserable. 수의사라도 사이도 같은 의사라니 내가 이거 아주 든든하구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세. 저희 부모님은 싹싹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별다른 일 없이 그날은 아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Damn it. 남자친구에게 듣던 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도 절 환하게 맞아주시더니 어떻게든 제 부담을 없애주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에 올 때 아무 부담 안 가져도 돼. 언제든 편하게 먹고 놀기만 하다가 가라. 우린 바쁜 며느리 일 시킬 생각 전혀 없어.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당연히 우리가 다 대접하고 치워야지. 맞다, 맞아. 우린 제사도 없어. 그냥 명절엔 둘이 여행 다녀도 돼. 결혼하면 고생 시작이라는 말도 있던데 적어도 시댁일로 네가 그렇게 느낄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두 분은 남자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두 분은 정말 젊으신 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부가 22, 예비 시모가 무려 20살에 남자친구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예비 시모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임신해 그해 말에 남자친구를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두 분은 모두 아직 직장에서 은퇴도 하기 전이었죠. 그리고 시댁엔 남자친구가 나이 차이가 무려 19살이나 나는 늦둥이 예비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금슬 좋으셨던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시모가 39살 때 예비 시누이를 낳으셨다고 해요. 그때 괜히 얼마나 나쁘끄러웠는지 그래도 뒤늦게 찾아온 우리 보물이다 생각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웠단다. 아유 맞다. 세영이는 은지한테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 우린 그런 격식 같은 거 진짜 신경 하나 안 쓴다. 거의 조카뻘 딸뻘인 애한테 아가씨는 무슨. 그냥 편하게 은지하고 언니처럼 대해주려. 남자친구에게 익히 들어 저도 당시 고1이었던 예비 신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애가 예뻐해줘도 오빠 고마운 줄 모른다느니 하는 말을 장난스레 하곤 했고요. 그런데 그날 예비 신우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이더군요. 예비 시몬 괜히 제 눈치를 보며 신우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새언니한테 좀 살갑게 해야지. 아까부터 인사만 하고 왜 그렇게 뚱해 있어? 얘가 아직 사춘기여서 그래. 네가 이해하려무나. 맞아. 사춘기 애들 워낙 뚱하고 말도 없잖아. 야 이은지, 새언니한테 친한 척 좀 해봐. 남자친구도 그런 신우의 기분을 장난스레 풀어보려는 것 같았는데 예비 신우인 계속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전 그런 예비 신우에게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나 싶고 아니면 너무 긴장했나 싶기도 했고요. 왜냐면 사실 그날 처음 예비 신우의 얼굴을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예비 신우인 죽은 제 동생과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막 닮은 건 아니었는데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와 깊은 쌍꺼풀, 자그마한 입술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제 동생이 떠오르는 얼굴이었답니다. 그래서 전 처음부터 괜히 예비 신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전 예비 신우와 친해지고 싶어 슬쩍 말도 계속 붙여보았죠. 은지야, 나 불편해? 내가 원래 말을 좀 재밌게 하는데 오늘은 긴장해서 유머 솜씨가 좀 별로네. 나 어려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언니하고 불러줘. 예비 신우인 제게 그래도 호감어린 눈빛을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수줍어해서 그날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날 자리는 기분 좋게 잘 끝났고 예비 시부모님은 이렇게 말하며 절 배웅해 주셨답니다. 집도 가까우니까 자주 놀러 오렴. 정말로 편하게. 오늘 고마웠다. 그 후 맛있는 거 먹자, 같이 축구 경기 보자 하며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절 자주 초대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너무 시댁에 드나드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전 그저 편한 마음으로 자주 놀러 갔었어요. 두 분이 정말 제게 잘해주셨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죠. 시댁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즐겁게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나서서 정리나 음식 차리는 걸 도우려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두 번째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잘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Couple weeks, yeah. 세영아, 어머님 아버님 뮤지컬 좋아하신다고 했지? 내가 표 예매할 테니까 모시고 가면 어때? We're gonna do this year. 나 두 분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점수 좀 딸 수 있을까? 남자친구는 재미있는 뮤지컬이 개봉했다며 뮤지컬을 좋아하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관람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근사한 식당까지 예약해주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Yeah, we're gonna repaint the inside 정말 this year. 즐거웠던 White. 하루였죠. I paint it every other 그런 year. 남자친구를 예쁘게 보신 부모님은 Every other 따로 year. 남자친구를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어찌나 살갑던지 보는 제가 다 고맙더라고요. 또 저희 아빠 생신 땐 예비 시모가 비싼 한우 세트를 큼지막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한 8명은 먹겠다. 얼른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 딱 봐도 크기든 질이든 비싸게 주셨을 것 같아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상견례 때 예비 시부모님과 번호를 교환하셨던 아빤 직접 시모께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죠. 남자친구도 시댁도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었기에 저도 거리를 두기보단 가족으로서 빨리 가까워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동생을 닮은 예비 시누이가 계속 보고 싶어서였어요. 진짜 제 동생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면 다 저와 마음이 비슷했을 겁니다. 전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이와 가까워지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은지야, 너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아이돌 가수 같은 사람. 저 땡땡 좋아해요. 아, 그 요즘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가수? 나도 그 사람들 알아. 너튜브에서 영상도 몇 번 봤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멋있더라. 정말요? 그죠? 우리 오빠들 진짜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인성은 또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신우이가 한 아이돌 그룹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이거다 싶어 뮤직비디오와 무대 영상뿐 아니라 그 아이돌 그룹이 자체적으로 찍은 너튜브 예능 영상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진짜 팬심이 생기더군요. 전에 스치듯 영상을 볼 땐 잘 몰랐었는데 신우이가 정말 멋진 팀을 좋아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전 그 다음에 예비 신우이를 봤을 때 그 아이돌 이야기라며 신우이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능까지 찾아보셨다고요? 너무 웃기죠? 진짜 웃기고 멋지고 귀엽고 다 한다니까요. 언니랑 이렇게 취향이 잘 맞을 줄이야. 너무 반가워요. 요즘 어른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도 어릴 때 덕질 좀 해봤어. 내 동생이랑 같이. 근데 이렇게 다 커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은지 네 덕분에 좋은 가수 알게 돼서 너무 고마운데? 그럼 언니 동생한테도 제대로 알려줘요. 우리 오빠들. 아마 엄청 좋아하실걸요? 근데 상견례 때 언니네 동생은 못 본 것 같은데? 20살 때 일찍 하늘에서 데려갔어. 워낙 천사 같은 애라 그랬나 봐. Has Moody been here? 근데 그거 알아? 너 내 동생하고 진짜 닮았어. 그래서 나 처음 봤을 때 완전 깜짝 놀랐잖아. 아, 어떡해. 죄송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하긴. 난 내 동생 닮은 은지 네가 내 신우이가 돼서 너무 기뻐. 신우이도 동생이라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아이돌 얘기도 계속 많이 하고 Plug it up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더 친해지자. 알겠지? here. Wash the shit out 아,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돌 콘서트 하면 of this. 그것도 꼭 같이 가자. 예매하긴 좀 어렵겠지만. 제 동생 이야기 듣자마자 미안하던 예비 신우이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점점 친해진 전 신우이의 친구 고민도 들어주게 됐어요. 원래 같은 아이돌 좋아하다 걔가 다른 아이돌로 갈아탔는데요. 전 상관없는데 혼자 맨날 저희 오빠들 견제하면서 저까지도 막 견제하는 거 있죠? 다른 가수 좋아할 수도 있지. 진짜 유치하고 속상해요. 언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계속 걔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친구가 먼저 사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꼭 그 친구랑 화해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봐. 좋아하는 가수는 가수일 뿐이고 넌 친구로서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도 널 계속 무시하면 그건 너 자체를 좋아해주는 친구가 아닌 거야.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런 친구는 어차피 오래 못 가니까 그대로 두는 게 좋아. 기다려보면 더 좋은 친구는 언제든 생길 수 있거든. 귀엽지만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겐 진지한 그 고민에 저도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잘 풀었다는데 제 덕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Oh yeah, they have plenty of great. 그래서 친구와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도 주었죠. 또 한 번은 예비 시모 생신이었는데요. My 그때 전 예비 시모께 100만 원대 중반이 넘는 휴대폰을 선물해 드렸답니다. 당시 이 시모의 휴대폰이 고장나고 cat. 액정도 다 깨졌거든요. 저희 아빠 생신 때 비싼 한우 선물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매번 좋은 음식 대접받는 것도 감사해 큰 맘을 한번 먹었던 겁니다. 그때 시모가 정말 좋아하셨죠. 그렇게 기분 좋은 식사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신우이가 절 슬쩍 붙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새빨개진 얼굴로 언니 혹시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왠지 가족들 앞에서 말하기 불편해 보여 저는 살짝 웃으며 귓속말을 했죠. 그래? 지금 말하기 좀 그러면 언니한테 따로 연락 줄래? 언니가 휴대폰 번호 알려줄게. It's not very easy, but I do. 진짜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가족들 사이인데. 언니가 연락하면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렇게 며칠 뒤 만난 예비 신우의 고민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바로 짝사랑 상담이더라고요. 친한 친구들보단 어른인 제가 사랑을 잘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는데 순간 가슴이 찌릿하기도 했네요. 과거 연애 상담을 늘어놨던 제 동생 생각이 나서요. 전 애써 비집고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신우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죠. 그날 우린 맛있는 식사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그날 예비 신우의 진로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동생을 떠올리게 됐죠. 저 간호사요. 간호사 되고 싶어서 간호대 지망하려고요. 생긴 것도 비슷해선 꿈도 어찌나 비슷한지 참 제 동생이 유독 그리워지는 날이었답니다. 그렇게 신우와 가까워지는 동안 전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 준비도 척척 끝냈습니다. 예식장 예약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식 후 들어가 살 신혼집도 구하고 웨딩 촬영도 모두 끝마쳤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다 어느덧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불쑥 다가왔더군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이 지난 2시쯤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제 약국에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어두운 표정의 신우이였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신우인 학교까지 조퇴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조퇴를? 대체 왜? 무슨 일인데? 그게요. 언니한테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요. 아니, 그게 뭔데? 언니, 이 결혼 하지 마세요. 언니 인생 망쳐요. 제가요, 진짜 오빠 동생 같아요? 뭐라고? 아니, 대체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신우의 말에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하지 말라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동생 같냐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신우의 폭로에 저는 뒤로 자빠질 뻔하고 말았습니다. 실은 언니 놀라지 마세요. 저 언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진짜 큰 결심하고 온 거예요. 저요 사실 오빠 동생 아니에요. This is mostly just shit from 오빠가 Scott 아니고 and 아빠예요. not doing it really good at the end 저 of the day. 아빠가 20살 때 낳은 아빠 딸이에요. 지금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은 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대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거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빠 앞길 막는 거라고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뭐? 신우이가 동생이 아닌 남자친구의 딸이라니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신우인 경악한 제게 침울한 표정으로 계속 진실을 폭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무려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시 만나던 한 살 위 대학생 누나 사고를 쳤다더군요. 당연히 양가 집안에선 뒤집어졌지만 뱃속 애가 있어 하는 수 없이 살림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신우이가 태어났던 거고요. 근데 제가 고작 2돌 됐을 때 아빠가 바람을 피웠대요. 그래서 제 엄마가 바로 아빠를 버려버렸대요. 아직 젊은 자기 인생 망칠 수 없다면서 저도 버리고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아빠도 같이 살았지만 아빠 맨날 학교 다니고 술 먹고 자기 인생 사느라 저한테 관심도 없었거든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신우의 사정도 정말 딱하더라고요. 무책임하게 낳아놨으면 자리나 키울 것이지 남자친구는 자기 딸에게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는 불쌍한 소녀에게 애정도 주고 남자친구 대신 먹이고 키워주기도 했지만 한 번씩 말로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빠 인생 발목 잡는 애라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진 그래도 절 생각해 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무조건 일본인 분들이에요. 아빠가 저한테 친한 척 했잖아요. 그거 그냥 언니한테 화목해 보이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몇 살인지도 까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언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언니 말고도 여자들이랑 동거까지 했었어요. 동거? 네. 한 명이랑은 1년 살았고요. 한 명은 2년도 못 살고 갈라서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에 대한 측은지심이 커지던 찰나 전 남자친구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정말 갈수록 첩첩산중이더라고요. 완전히 속은 기분인 게 남자친구는 제게 동거 같은 건 자기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긴 좀 보수적이라면서요.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남자친구는 그 여자들에게도 신우일 동생이라고 속였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 그 여자들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딱 동거만 한 거예요. 좀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러면서요. 어차피 제가 아빠 호적에 있어서 법적으로 엮이면 걸릴 게 뻔하다고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면서 동거 생활만 즐기다가 끝낼 거라고 그랬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들에게 결혼을 최대한 미루며 즐길 것만 즐기다 모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들은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다가 마음에 상처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번엔 저와 결혼한다고 해서 신우도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남자친구가 제게 진심인 것 같아 시부모도 더욱 철저히 신우의 입단속을 시켰다고 해요. 아빠가 우선 결혼식부터 올리고 애까지 가지면 그때 혼인신고도 하고 저에 대해 솔직히 말할 거라고 했었어요. 혼인신고하면 제 정체 밝혀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더는 못 숨기잖아요. 애가 있으면 언니도 어쩌지 못할 거라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언니, 전에 언니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억지로 저한테 가서 친한 척 좀 해봐라. 그래야 진짜 네 아빠가 결혼한다고 하면 너 딸로 걷어줄 거 아니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도 다가가 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귀찮아만 하더라고요. 아빠한테도 왜 쓸데없는 짓 하면서 괜히 혼나고. 근데 언니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다가와주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신우인 고개를 들지 못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언니가 진짜 제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욕심냈었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더 일찍 말 못해서 진짜 죄송해요. 울지 마. 늦게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깜빡 속아서 결혼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전 가여운 신우일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늦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 인생을 구해줘 너무 고마웠는데요. 그땐 고마워서보단 혼자 너무 힘들었을 17살 어린애가 너무 가여워 보여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전 제 동생을 닮은 신우에게 잘해준 덕에 인생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전 급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일찍 집에 가봤자 두 분 다 일하고 계실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며 다음날 결혼을 파토내겠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두 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셨답니다. 뭐야? I did get 세상에 happening before.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Couple years ago, 세상 참 무섭다 했는데 그게 우리 가족한테 일어날 줄이야. 너 그럼 신혼집 계약은? 그거 잔금 안 치르면 계약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빤 신혼집 계약을 걱정하셨지만 그건 전혀 제 손해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신혼집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일주일 후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돈은 반반씩 해서 사기로 했지만 우선 남자친구 이름으로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해도 그놈 돈이 날아가는 거라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물어본 아빤 뒤늦게 가슴을 쓸어내리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그래도 그 애가 정말 고맙구나. 이후 전 결혼식에 참석 예정이었던 친척들, 지인들 모두에게 전화나 문자를 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정작 파혼 통보를 하진 않았어요. 그쪽 집안 하객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어디 그 집 식구들 모두 엿 한번 먹어보란 마음으로 말도 없이 결혼식엔 안 가버렸죠. where'd Doc 제 go? 인생을 가지고 사기치려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결혼식 날 3시 돌아가며 전화가 오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세영아, 너 왜 안 와? 아침부터 연락도 안 받더니 설마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Told you 너 that 사고 yet. 났어? 그래? 제발 연락 좀 해줘. 지금 하객들 다 돌아간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야. 예,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어? 사돈 어른들도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우리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당연히 전 전화를 받지도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도 않았네요. 그날 저녁 그제야 전 시댁으로 가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갔더니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결혼식이 뭐 장난이야?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어? 너희 쪽 하객들만 안 왔던데?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가족 가지고 장난쳐? 빨리 똑바로 말 못해?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친 건 바로 당신들이죠. 사기꾼들아. 저는 고함을 지르며 그런 그들의 입을 딱딱게 만들었습니다. 사기꾼이란 소리에 그들은 당황하며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제가 선물한 심호의 휴대폰까지 빼앗았죠. 야, 이형진. 은지 네 애라며? 너 한 번 이혼하고 동거도 2번씩이나 했다며. 당신들 다 천벌받을 거야. 어디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들어. 이것도 내놔요.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어머, 예. 전 순식간에 낚아챈 심호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심호는 또 그 휴대폰을 아까워하더라고요. 예, 그걸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이 와중에 이게 욕심나세요? 이제 남인 사람한테 제가 이 비싼 거 뭐하러 줘요? 아니, 그래, 그건 준다 치자. 너 대체 그건 어떻게 알았니? 어? 우리가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세영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네가 그래서 결혼식장에 안 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그 와중에 그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 들더군요.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가만히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마땅한 변명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변명할 말이 생각이 안 나겠지. 변명할 말이 없을 테니까. 다 사실이니까. 내가 이런 사기꾼 집안인지도 모르고 진짜 똥 밟을 뻔했네. 야, 이영진.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자식을 숨겨? 은지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우선이어야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한테 부끄럽지 않게 똑바로 살아. 세영아, 미안해. 나 말하면 네가 날 떠날까 봐 그랬어. 나 너 진짜로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 여자들이랑 다르게 너랑 꼭 결혼까지 하고 싶었어. 세영아, 제발 날 떠나지 마. 어? 그래, 세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우리 형진이 진짜 좋은 애야. 그냥 애라는 흠이 하나 있을 뿐이야. 아, 너 우리 은지랑도 친하잖아. 결혼식에 나중에 다시 올려도 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 낯짝도 참 두껍지. 그들은 끝까지 절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 흠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예비 신우이가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정도껏 하셔야죠. 네? 제가 흠이라고요? 제가 아빠 앞길 막았다 혹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상처되는지 아세요? 제가 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멋대로 저 낳고 이혼당해놓고 왜 날 죄인으로 만드냐고요. 그리고 제발 죄 없는 여자들 인생 그만 좀 가지고 노세요. 언니한테 제가 다 말했어요. 제가 Now. 도저히 언니 인생 망치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Hey, 뭐? 은지 네가? 4600.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She'll go till 어떻게 아빠 20,000. 인생 이렇게 회방나? 회방은 평생 아빠가 제 인생에 놓고 있는 거죠. 외롭고 서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됐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냐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요. 진짜 우리 가족 창피해 죽겠어요. 결국 신우이, 아니 은진, 바닥에 주저앉으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Listen, 당장 가서 안아주려고 했지만 don't you better go 그래도 buy a 손녀라고 fucking 시모가 먼저 달려가 안아주더라고요. half to your 아이고, fucking, 내가 못 산다. 이게 왜 날벼락이냐 글쎄. 우선 뚝 그쳐. 아이 뚝 그쳐. 시부도 손녀에게 창피하단 말까지 듣자 그래도 부끄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채 화난 표정으로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전 그런 그놈에게 따끔하게 말한 뒤 그곳을 나와버렸죠. 오죽했으면 네 딸이 저런 말을 했겠니? 자식한테 창피하다 말 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발 애한테 상처 주지 마. 그쪽들도 애한테 혹이니 흠이니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애도 다 상처받아요. 자식 장가보낼 생각하기 전에 기댈 것 없는 소녀 마음부터 챙기시라고요. 야, 이영진. 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그렇게 전 시댁을 대판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은지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은지야,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정말 고마웠어. 언니, 저 가끔 전화해도 돼요? 그럼 언제든 연락해. 찾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언니 약국으로 오고. 어딘지 알지? 비록 네 집안하고 끝났지만 나 너하고는 계속 보면서 내 인생 구해준 은혜 갖고 싶어. 그리고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던 은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파혼 사유가 남자친구의 중대한 거짓말이었으니 결혼식 준비를 손해본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했죠. 남자친구 그 소송 때문인지 제가 진짜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집 앞이나 약국까지 찾아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What up? 자기 동물병원까지 닦고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세영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진짜 너 사랑해서 그랬어. 너 놓치기 싫어서. 넌 여자 없이 못 사니? 나한테 매달릴 시간에 네 딸한테나 가서 사과해. 또 찾아오면 내가 신고 안 됐지? 난 소송도 계속 진행할 거고 너랑은 다신 만날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저는 그 끈질긴 놈을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버렸죠.
애초에 저에게 딸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생각에 따라 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지만요. 하지만 처음부터 절 속인 사람간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전 법적으로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준 거죠. 그렇게 소란스러운 파온 뒤 지금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저희 가족도 한 번도 근처에서 전 남자친구와 그 봄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하긴 걸어서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동네도 다르고 맨날 길거리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니 제발 이대로 쭉 마주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은지만은 정말로 한 번씩 저와 연락하고 약국에도 놀러 오고 있습니다. 파혼 직후 제 파혼 일로 은지에게 혹시 그들이 나쁘게 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은진 괜찮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언제 뭐 저한테 대단히 잘해줬나요? 엄청 욕먹긴 했는데요. 그래도 딸이고 손녀라고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아빠가 절 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긴 한데 뭐 이제 저도 상관없어요. 아빠 같지도 않은 아빠한테 이제 진짜 아무 기대도 안 하거든요. 그 어린애가 자기 부모에게 기대가 없다는 말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그래도 전 남자친구보다 전 시부모는 애한테 해줄 건 다 해주고 있다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은진 성인이 되면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첫 등록금을 내주신다니까 꼭 간호대 붙어서 기숙사 가거나 월세집 보증금 구할 돈이라도 모으려고요. 차라리 떨어져서 가끔만 보고 사는 게 그래도 절 키워주고 위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미워하게 되는 길 같아서요. 나중에 돈 벌면 아빠한테는 아니어도 두 분께는 효도도 하고 살 거예요. 서운한 거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짓 하려고 한 분들이라고 해서 어쨌든 키워주신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온전히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감사함은 잊지 않겠다는 은지가 참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은지를 위해서라도 은지의 보호자인 그 가족들이 제발 앞으로는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전 남자친구 소식을 은지에게 들을 수도 있었지만 전 굳이 제게 전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Definitely made headway. 별로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비록 그 집안 사람들이 싫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 은지만큼은 꾸준히 챙겨주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인 은지가 간호사라는 꿈도 이루고 멋지게 살아가는지 옆에서 잘 지켜봐 주려고요. 이건 아직 말 안 했는데 전 파혼 당시 일에 대한 사례금으로 은지 학비도 좀 내주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부모처럼 옆에 붙어 지켜보지 못해도 가끔 안부를 묻고 도움도 주며 Scrub brush. 은지와 인연은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제 동생을 닮은 그의 인생이 좋은 길로 향해 간다면 저도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제 동생이 다 살지 못하고 간 그 길을 은지라도 빛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파혼한 당시 결혼이란 중대사가 허무하게 엎어진 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남은 자식의 일이라 더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 앞에서 전 일부러 더 씩씩한 척하곤 했죠. Get some like simple green or something. 솔직히 전 이번 일 엄청 크게 액땜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안 좋은 일 지나가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온다고 하잖아요. Hey Tyler. 전 지금 그게 언제 올지 엄청 기대 중이에요. 그런 사기꾼 때문에 계속 힘들어해봤자 저만 손해니까 저아예 싹 털고 잊어버렸어요. You know, 소송 이겨서 back when 돈도 다 someone asked 받아냈는데 a little bit ago if I was 뭐가 a 더 mechanic, 의원해져 I'll 있겠어요. show you how much of a mechanic I am. 그러니까 두 분도 Okay. 걱정하지 마세요. So 그 후 정말 제가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자 this is my raw 부모님도 water, 많이 right? 안심하신 것 One of my hoses is my 같습니다. raw water. 앞으로 제게 또 언제 좋은 인연이 올지 모르겠지만 So you see, 그때까지 전 there was a hole 부모님과 here. 시간을 많이 She 보내며 froze 잘 up on me. 살아갈 Obviously, 겁니다. water expands. Put a hole 안 in some baby 나타나면 또 well. 안 나타나는 And 대로 then 하나 it 남은 happened 자식으로서 again. 효도만 하며 Look.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We got a glove with a hose 그래도 clamp 만일 blocking a hole. 누군가를 so water 만나게 don't piss out. 된다면 그때는 And I gotta 조금 더 clean this. 신중하려고 It's a 합니다. fucking mess.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서 나쁠 것 없듯 그렇게 신중을 기해 이전과 같은 아픔은 겪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사연을 마무리하며 I 꼭 definitely 드리고 can get 싶은 말이 myself out of a 있는데요. mess. 이혼하고 혼자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창창하다는 거 압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며 하고 싶은 것 하고 다른 누군가도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Check it every once in a while.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인 어린 자식의 인생은 오롯이 부모인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밖에 믿을 곳 없는 아이들을 제발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아요. 다만 혹시라도 제 전 남자친구처럼 무책임함으로 아이의 가슴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여 은지처럼 가슴 아픈 아이가 또 생길까봐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ee how bad the battery terminal is.